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교계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신학대학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신입생 맞이에 한창이어야 할 신학교지만 설렘 대신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교계의 탄핵 찬반 목소리는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 기독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와 탄핵 찬성 측의 시국 선언을 장현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극우와의 위험한 동행, 교회는 왜 그 길로 가는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실천연대 측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한국교회의 대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패널로는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 박성철 소장과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를 비롯해 각각 목회자와 교인으로서의 입장을 표하기 위해 주님의 보배교회 김영태 목사와 교회개혁 실천연대 회원 박은주 집사가 나섰습니다. 박 소장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극우 운동을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 극우 기독교 리더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는 극우 기독교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목사가 무슨 왕인 것처럼 목사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교인들을 맹종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못된 목사들을 교단에서 노예에서 축출해내는 처벌하는 제대로 된 이러한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도 교계 탄핵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12일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나타났던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거대 야당의 비난처럼 내란이 아님을 분명하게 주장한다며 대한민국 위기의 신호를 각성시킨 계몽령임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 취지에 관해 설명한 샬롬 나비 김영한 상임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의회 중심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어야만 이 나라가 안정적인 질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헌재가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막바지 탄핵 찬반 집회는 신학대학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새 학기를 시작하며 신입생 맞이에 한창이어야 할 신학교지만 설렘 대신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입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현수막 아래 집회가 한창입니다. 지난 6일 총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현장입니다. 학교 내 일부 신학생들이 중심이 된 집회인데 극우 유튜버들과 이를 방해하기 위한 맞불 집회가 더해져 인파가 몰렸습니다. 신학생들은 공산주의 척결을 외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해 기독 청년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크리스천들이, 목회자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아직 계몽되지 않은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맞불 집회 측의 고성으로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앞 길목에선 다소 듣기 거북한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지난 7일
성결대학교에서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일부 신학생들의 주도하에 진행됐습니다. 집회에선 신학분의 직책을 맡은 학생이 애당초 예정에 없던 연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징성을 그만큼 띠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회에 가세한 신학교 졸업생 중에선 신학대 교수들을 향해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결이 무엇입니까? 이 신학생들에게 미래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결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시작돼야지 성결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한때 한 유명 대학생활 플랫폼에선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무분별하게 저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신학교를 향했습니다. 이에 해당 신학교 측 관계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 스스로가 소속 대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일부 학생들의 탄핵 찬반 집회가 학생 전체 혹은 학과의 공식 입장으로 확대 해석되진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가진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이끌어갈 한국교회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할 신학대로서는 지금의 혼란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새학기 시작과 맞물려 설렘 가득해야 할 신입생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학교 들어온 지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실 시위 같은 걸 제가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학교 바로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면 또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 학우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직 이 상황을 두고 금식하고 조금 더 통성기도 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온 지원 자격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숭실대 교직원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학교 측에 정관과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숭실대 측은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사랑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한장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위기 청소년 복지시설 어게인을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장총 권순웅 대표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기라고 하는 이때 위기 청소년들이 자립을 꿈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게인 최승주 대표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은 국제결혼 가정을 비롯해 외국 국적을 갖고 한국으로 이민 온 청소년으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서울형 매력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업기회 제공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 일자리로 고용을 전이하는 등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자립 의지와 직업 안전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관 측은 소수 장애인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대한민국 서울 시민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3회 전국 사모데이 행사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복중앙교회 길성훈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곡선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과 구원의 소리를 만들어 가신다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모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전국 60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아산 성현교회 명순옥 사모, 전한길 한국사 강사,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모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에게
걱정마라. 우리 주님이 꼭 우리 손을 붙들고 있다.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오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13회를 맞은 사모데이는 전국의 사모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농어촌 목회자 5명 가운데 1명이 10년 후 자신의 교회가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농어촌 목회자의 21%가 현재보다 미래에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농어촌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마을 목회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위는 입장문에서 이 참담한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태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선교회가 2025년에도 신바람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서정형 대표는 교회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회복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바람 힐링 프로그램 강사진으로는 김숙희 목사와 강형규 목사, 윤한기 목사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기독청장년 면류회 울산시의가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울산 명성교회 정효진 청년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효진 신임회장은 올해 청년들이 임원진에 많이 합류한 만큼 이전 임원진의 노고를 이어받아 계획된 일정과 사역들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로 임원이 많이 구성된 만큼 이전 임원들이 잘 일구어주신 대로 잘 진행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울산 땅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영빈 직전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는 매년 정기 찬양 집회, 스포츠 대회, 말씀 부흥회 등 울산 복음화와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와 영주노회가 11일 예천 상락교회에서 한국기독교 유물 지정 예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주노회장 김윤기 목사는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 그 시대를 지켰던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 역사위원장 장이환 목사가 봉화 척곡교회와 내매교회, 지곡교회, 상락교회 4개 교회에 유물 지정 증서와 지정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정식에서는 교회 당회록과 회의록, 사진기, 성미함 등 총 15점의 유물이 한국 기독교 유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파동 창대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세움교회로 바꾸고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조명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라며 교회의 이름을 바꾸고 헌당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세움교회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헌당식에선 건축 경과 보고와 감사패 증정식이 이어졌으며 정계와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교회도 새로 이 지역을 위해서 설계되었고 여기에 공연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쉼도 얻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움교회는 대구 수성구 파동로에 대지 220평,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역음악회와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장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군선교회 선봉에 서 있는 군종 목사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종 목사는 장병들의 신앙적 안식처이자 신앙 전력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목회자를 말하는데요. 예. 여기에 지원하는 신학생들의 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서 군대 내 영적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군종 목사가 사실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네네.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안정적인 자리라는 네네. 이미지도 있고요. 네네. 예, 근데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예. 이 2020년에 155명이 지원한 이후 해마다 142명, 100명, 91명으로 군종 목사 지원자가 줄었고 네. 지난해에는 77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불과 4년 만에 반토막 난 셈인데요. 이 군종 장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원불교, 성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종교별 정원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거 네.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네네. 절반까지 줄어든 네네. 상황인데요. 네. 군종 장교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네, 이 군종 목사는 그 국방부가 출제하는 군종 장교 시험을 치르고 성적 순으로 임관합니다. 이 다른 종교 군종 장교와는 달리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예. 목사의 경우에 불교 군종도 이 군승이라고 하는데 네. 시험을 치르지만 최근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험은 국어, 영어, 국사, 윤리, 일반 사회 등 5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신학대학 1학년 때 보통 시험을 치르고요. 수학 능력 시험을 한 번 더 치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네. 한번 이제 수능을 시험을 치르는 보는 셈인데 이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군종 목사 지원자들이 네. 많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많이 이렇게 지원자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군목 지원자가 줄어드는 건 신학대 경쟁률이 떨어지는 추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떨어지는 세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예. 이 지난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강도사 고시 응시자가 4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795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당한 감소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예장통합총회도 같은 해 목사고시 응시자가 1000명 선이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무너졌는데요. 응시자가 997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군종 목사들도 이런 부분이 큰 감소세의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석 달 후 전역하는 공군 대위 목사의 말입니다. 예. 이 전역 예정자 중 상당수가 개척이나 부교육자 청빙이 아니라 일반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이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이런 결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군종사관 후보생 경쟁률이 시들해진 것도 목회자 지망생 감소라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뭐 사실 군대가 예전에는 또 종교 활동이 의무였지만 네. 지금 뭐 인권 같은 요소들도 네. 있고 네. 또 군대 내에서 종교 활동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네. 어려움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복합적인 요인들이 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총회나 신학대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네. 많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이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군목 합격자를 배출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과 총신대는 이 후보생에 대한 상담과 별도의 시험반 운영할 정도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교단들도 군목 후보생의 빠른 임관을 돕기 위해 조기 목사 안수 제도와 장학금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감소세를 적극 막기에는 뾰족한 대책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이 장로회 신학대에서 군목 후보생 훈련을 맡고 있는 김성준 교수 이야기인데요. 최근 들어 군종 목사로 헌신하겠다 뭐 이런 학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신입생들에게 군종 목사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자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군성교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 뭐 제일 큰데요. 군목들은 그 박균 시대에 맞는 정책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 중인 한 목사 이야기입니다. 예. 이 우수한 신학생이 군목이 돼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현실인데 교단과 군성교 연합회 등이 장교와 목사에 대한 인기가 동반 하락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 군목 후보생 발굴과 군목을 위한 더욱 세밀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군선교 관련 기관에서 양질의 군종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 방안과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창희 기자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 오전 강원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는 3월 한 달을 정기 후원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들의 귀한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값 월 2만 원으로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사회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CTS에 전화하셔서 정기 후원을 통해 거룩한 사명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CTS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